자, 여러분들 캐드 파일 이렇게 띄우시고요. 우선 원본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복사하세요. 카피 명령 이용해서 1차 옆에 복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안에 내용을 좀 수정할 건데 뭘 수정할 거냐면 여기다 홈을 좀 팔 거예요. 여기다 쪼개놨어. 아, 그 문자 때문에. 해칭은 웬만하면은 여기. 네. 훌륭하네. 꼼꼼함. 멋있어. 자, 여기다가 이제 홈을 팔 거예요. 홈. 여러분들이 어제 보니까 홈 그 프로그램 짜는 걸 되게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연습 좀 할게요. 자, 우선 여기가 C5죠? C 한 거리 10 정도. 요 선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10mm만큼 옵셋 좀 쳐주세요. 5엔터 10엔터 하셔가지고 이 선을 오른쪽으로 10mm만큼 옵셋. 그래서 요 선이 여기까지 연결돼야겠죠? 이렇게 1차. 그 다음에 이 선을 이번에 5mm만큼 옵셋. 5엔터 숫자 5엔터 하셔가지고 5mm만큼 옵셋 해줍니다. 요렇게. 이렇게 해서 옵셋을 좀 해주시고요. 치수를 뽑아보게 되면 여기는 10mm, 여기는 5mm. 이렇게 선을 또 추가로 그려주세요. 그래서 요 선을 밑으로 4mm만큼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홈을 파주는 거죠. 그래서 수정 작업 해주시고, 그래서 깊이는 4mm. 그 다음에 어제 문제 보니까 여기 R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R 0.4. 0.4 줄까요? 어차피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여기 0.4 필렛 좀 주고요. 그래서 R 0.4를 주시고, 연습하는 거니까.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차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차피 그 홈바이트 팁이죠. 홈바이트 팁 형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중요하진 않고. 아니면 만약에 홈바이트 팁이 R 0.4가 없을 경우에는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를 프로그램 짜듯이. 그럼 저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려고 이거 도면 수정하는 건 아니고,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홈 있죠. 홈. 이 홈도 못 따게 해줘야 돼요. 그 일반 못 따기. 홈도 일반 못따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일반 못따기 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여기 C 0점으로 좀 주세요. CHA DNT 하셔가지고 0.5 정도 해서 여기 일반 못따기를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C 0.5를 주라. 자, 이렇게 도면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셨으면 대칭 복사하시고 MI 여기 현재 수정했던 형상을 다 카피를 해서 반대쪽으로 옮겨야겠죠. 그리고 수정 작업을 또 합니다. 그리고 얘는 라인이 중요하죠. 라인을 여기 연결시켜 줘야 돼. 쭉쭉 여기 연결시켜 주시고, 이 선은 뭐지? 이 선은 자연스럽게 나왔네. 나오면 안 되는 선인데. 그리고 여기 못따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연결시켜 주셔야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 필렛은 굳이 선을 표시할 필요 없는데 못따기는 해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외형선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바깥쪽 부분은 못따기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다시 해칭 들어가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칭까지 해서 마무리. 자, 우선 여기까지 도면을 좀 수정해 주세요. 요거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짜는 연습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정 설계라는 걸 해봐서 알잖아요. 이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또 카피본 뜨고요. 이 카피본은 이제 엄청나게 수정 작업을 할 거예요. 필요 없는 선들 다 지워버리고 내가 필요한 선만 살려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이제 가공을 할 건데, 가공하는 방향은 지금 이 방향이 되겠지. 1차 이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을 것이고요. 우선 드릴 작업 먼저 해야 되고, 드릴은 구멍을 우선 뚫어야 되는데, 뚫을 때는 이 크기가 중요해. 크기, 그 직경값 얼마나 할 것이냐. 여기 보면 최소값이 현재 파이 30이잖아요 그럼 파이 30보다 작게 구멍을 뚫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드릴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지금은 머신 센터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드릴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실 거예요. 드릴과 센터 드릴을 우선 아셔야겠고요. 그래서 드릴과 센터 드릴은 구멍을 뚫기 위한 공구예요. 그리고 이 드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트위스트 드릴이 있고, 또 하나는 U 드릴 또는 T 드릴이라는 게 있어요. U 드릴 또는 T 드릴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인서트 팁이 달려있는 드릴이에요. 인서트 팁.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황삭과 정삭처럼 팁이 달려있는 드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렇게 생긴 게 트위스트 드릴이고, 트위스트 드릴의 특징은 뭐냐면 각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이 각도가 이제 몇 도냐면, 여러분들 이 각도가 이제 중요해요. 이거 아셔야 되고, 드릴 각도는 118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가셔가지고 가공하시는 그 여러분 사수분들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정한 실력자인가, 아니면 어디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들어왔는지,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가끔 물어보는 게 이 드릴 각도예요. 혹시 뭐뭐뭐씨 드릴 각도 몇 도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118도라는 대답을 못하고 뭐 60도, 뭐 90도, 뭐 120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 가공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테스트 해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회사 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참이 됐을 때 밑에 또 신입사원 들어오면 똑같이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 참 재밌는 대답 많이 나와요. 근데 특히 이제 120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아시는 분이에요. 알긴 아는데 정확히 제대로 모르는 거지. 이 120도는 왜 나오냐면, 설계에서요. 설계 지금 우리 도면 그리는 거,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여기에 보면 뭐 이거 왜 안 그렸어? 드릴 각도. 이 드릴 각도를 여기 그리잖아요. 그 도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괜히 있는 건 아니고, 이 드릴 자국이 있어야지만 가공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다시요. 정정할게요. 지금 이거 120도 나오다가 갑자기 딴 얘기로 빠질 뻔했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드릴 자국을 이제 캐드상에서 그리는데, 여기를 120도로 그려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그릴 때. 어디서? 설계에서. 원래 실제 각도는 118도인데, 설계에서는 뭐 118도도 120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그냥 120도로 그려버려요. 그래서 설계만 하신 분들은 이 드릴 날각도를 가끔 120도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하도 120도로 그려가지고. 근데 실제 날각도는 118도고, 그걸 우선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드릴 자국이 왜 필요하냐? 자, 드릴 자국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CN선만 가공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내경 가공도 할 거예요. 내경 가공. 그럼 여러분들이 내경 가공할 때 구멍의 단면이 이렇게 수직일 경우에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앞부분, 그러니까 제일 안쪽 부분이죠. 여기가 깎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수직으로 나오게끔. 왜냐면 공구를 안에다 집어넣고 이걸 깎아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게끔 깎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공구도 또 새로운 공구를 또 사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근데 만약에 요 형상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투자할 값어치가 있죠. 저 형상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공해서. 근데 여기가 말 그대로 그냥 드릴 자국만 있을까? 드릴만 뚫어내면 되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중요한 부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능 역할을 못하고 그냥 형상 부분이 이렇게 깎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돈 아까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하냐, 드릴 자국 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을 뻥 뚫어놓고 이 부분 대충 깎으라는 소리 한마디로. 그러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가공을 할 때 혹시나 도면이 넘어왔는데 요 단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내경 가공하는데 이러면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 건의를 한번 하셔야 돼.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냐? 조립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치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까? 형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약간 단차만 있으면 돼요. 여기 단만 살짝 있으면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여기를 드릴 자국이 남도록 이렇게 깎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공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면상에 있는 구멍의 안쪽에 있는 그 드릴 자국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1차적으로 마치고요. 자, 트위스트 드릴 말고요. 이제 T 드릴 또 U 드릴을 찾아야 돼요. 자, T 드릴 검색해 봅시다. 자, T 드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인터넷 속도 너무 느리네. 여기 잘 나왔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드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드릴처럼 그러니까 일반 드릴하고 달라요. 구조가. 우리 그 황삭 공구처럼 이렇게 홀더, 그러니까 자루죠. 자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팁이 달려있어요. 팁 2개. 그리고 얘는 특징이 뭐냐? 얘는 특징이 그 앞에 각도가 없어요. 그냥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기고 앞에 팁이 2개가 달려있는 거, 2개.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게 되면 이거 많이 써요. T드릴. 얘는 장점이 뭐냐? 센터 드릴 가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공정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드릴 그 구멍 뚫기 작업을 할 때 센터 드릴 가공, 그 다음 드릴 가공 하거든요, 순서가. 근데 U 드릴 또는 T 드릴 쓸 경우에는 센터 드릴 가공이 생략돼요. 그래서 한 번에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공구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저건 내가 배운 게 아니야 학교에서 몰라 나 그런 식으로 이제 나 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많이 쓰는 공구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멍을 뚫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가지고 뚫어야 되냐? 원래는 그 유도릴 요걸 뚫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아쉽게도 시뮬레이터가 지원이 안 돼요. 시뮬레이터가 이런 구조로 안 나와 있어요. 드릴 구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릴 뜯는 방식으로 원래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바로 드릴로 뚫어버리세요. 그 T드릴 갖다가 한 번에. 그래, 우리는 이제 센터 드릴 작업도 해야 되고 드릴 작업도 하는 그 방식을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참고로 센터 드릴은 이렇게 생겼어요. 센터 드릴. 센터 드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드릴이라고 좀 생김새가 달라요. 요걸로 우선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드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좀 많이 하세요. 요게 이제 드릴 형상이고 드릴은 이렇게 생겼고 센터 드릴은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 현장 가시게 되면 많이 보게 될 그런 공구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우선 프로그램을 좀 짜야 돼요.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집어넣으시고 프로그램 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오늘 날짜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계신데 그 담당 선생님이 프로그램 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은 그 방식대로 안고 가시고 저는 제 방식대로 프로그램 짜는 게 또 있거든요. 프로그램 짜는 방식은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또 딱 정해져 있는 방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프로그램을 너무 단편적으로 뭐 이렇게 프로그램 짜지 마세요.
우선 환경 설정을 먼저 해줘요. 환경 설정은 대부분 이 정도 들어가셔야 돼요.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궁금하시면 교재 찾아보면 다 나오고, 참고로 G18과 G54는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는 아마 G50만 나올 거예요. 근데 요즘 나온 이제 책자 같은 경우에는 요게 다 있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책자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G18이 뭐냐면, G18은 요게 이제 XY, XZ죠? XZ 평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XZ 작업 평면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우선적으로 다 넣어주셔야 돼요. 환경 설정. 근데 이거를 왜 생략하냐면, 기본으로 다 들어가서 생략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 가시게 되면 회사 장비 있잖아요. 회사 장비가 CNC 선반이라는 장비가 있지만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많이 써요.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뭐냐면 뭐 터닝 센터라든지 아니면 턴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터닝 센터 또는 턴밀 이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CNC 선반의 그 다음 버전인데 더 좋은 장비죠.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밀링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요. 밀링.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실 밀링 기능이 추가되는데 이 밀링은 좌표가 XY예요. 그래서 XY 좌표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XZ 좌표도 써야 되고 이렇게 막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G18이 부각이 됐어요. 예전에 생략했는데 지금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시려면. 그래서 그런 식의 장비들이 있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기계 원점 복귀를 해주는데, 자, 기계 원점 복귀도 이거를 아무 때나 막 쓰시면 안 돼. 기계 원점 복귀는 또 사용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시기는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참고 신규 장비 있죠, 신규 장비라는 거는 새로 구입한 장비. 새로 구입한 장비의 기준은 뭐냐? AS가 무상으로 남아있냐를 말하는 AS. AS 기간이 무상이죠. 무상 AS가 남아있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규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비를 사더라도 무상 AS 기간이 있으면은 새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AS 기간이 제가 알고 1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1년.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이제 구형 장비가 되는 거예요. 무상 AS가 안 되기 때문에. 자, 무상 AS가 있을 때는요, 이 G28 쓰시면 안 돼. 이거 놓지 마세요, 프로그램상에. 그냥 수동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수동으로 기계 원점 복귀 우리 하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RF, RT 요거 있죠, 요거. 요 수동으로 원점 복귀만.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RF, RT, 이 기계 원점 복귀. 모든 기계는요, 이 기계 원점 복귀를 해줘야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기계 원점 복귀를 안 해주면은 기계가 안 움직입니다. 근데 전원을 켜게 되면 프로그램상으로 원점 복귀를 못하고 이렇게 수동으로 원점 복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수동으로 원점 복귀가 끝난 이후에 다시 프로그램 G28을 이용해서 원점 복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고, AS 기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쓰면 안 된다. 그리고 AS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G28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죠. 또는 G30도 있어요. G30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작업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작업자가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G28보다 G30을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G28 같은 경우에는 AS 기간이 안 남았을 때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G28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G28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현장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